자, 이제 특징주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이날 뭐 특징주들도 쏟아졌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테슬라인데요. 자, 테슬라 2.47% 올랐습니다. 올랐는데 웬 또 신저가?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장중에요. 7.7%나 급락하면서 101.81달러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. 또다시 신저가 기록을 한 거고, 자, 이제는 테슬라의 100달러 지킬 수 있을까? 이거에 이제 우리 투자자들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아슬아슬했죠. 아슬아슬했는데 이게 그날의 이제 저점이었습니다. 이후에는 반발 매수가 유입됐는데, 그럼 왜 이날 7%나 빠졌나? 일단 뭐 또 가격을 인하한다는 소식 좀 전해졌는데요. 인하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. 12월 중국의 그 상하이에 기가팩토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한 신차 인도량이 55,800대에 그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전월과 비교하면 44%, 전년과 비교하면 21%나 급감한 이런 상황인데요. 이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은 어디로 가느냐? 뭐 중국에서 소화를 하고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뭐 한국, 일본 등 이런 아시아 태평양권 약 8개국에 이제 수출이 되는 요 물량인데, 이게 이제 전년 대비 21, 전월 대비 44%나 인도량이 줄었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수요도 좀 둔화되는 것 같고 뭔가 경쟁도 심화되는 것 아닌가, 이런 우려들을 좀 나타났었는데, 아니나 다를까 테슬라에서 또 가격을 인하를 한 겁니다. 일단 중국에서는 모델 3와 모델 Y 가격을 약 6에서 최대 13.5% 이제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12%, 일본에서도 약 10% 정도 인하할 것으로 좀 발표가 됐는데요. 이게 사실 뭐 지난 10월에도 한 차례 중국에서는 가격 인하를 한 바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충격적이었죠. 충격을 받은 거죠, 시장에서도. 그리고 또 최근에 자동차를 산 이 소비자들마저도 이제 반발을 할 정도로 뭔가 좀 테슬라가 좀 꼬여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. 가격을 인하해도 문제, 인하하지 않아도 문제, 뭐 이런 상황인데. 그래서 이제 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은 했습니다만,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으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것인데요. 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 100달러는 좀 강력한 지지선은 좀 되고 있나 보다라는 또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코스트코입니다. 코스트코 저도 또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. 7.3% 올랐습니다. 자, 12월 매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. 순매출이 238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% 증가를 했습니다. 11월의 매출 증가율 이게 5.7%였으니까 11월보다 좋은 결과가 좀 나온 거고요. 그리고 휘발유 판매와 통화 역량을 제외한 동일 매장 판매, 여기에서도 이제 7.3% 증가한 게 나왔는데, 이게 시장에서는 5.7%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니까 예상보다 좋았던 거죠. 그리고 11월의 증가율 5.3%보다도 좋았던 겁니다. 그래서 코스트코 12월에 잘했다라는 해석이 되고요. 전자상거래 매출은 다만 5.4% 감소는 했습니다만 11월의 감소폭이 약 8.9%였으니까 그거와 비교하면 그냥 좋았어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제 매출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됐고, 그리고 올해에는 이 애들이 회원제잖아요. 그래서 회원가 멤버십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많이들 좀 점쳐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월가 평가가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다라는 그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리 수피아님도 들어와 주셨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오젠. 바이오젠도 제가 종종 다루는 종목이기도 한데요. 다국적 제약사이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맙에 대한 어떤 임상 결과가 매우 좋았다,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, 결국 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이 치료제를 신속 승인을 했습니다. 작년 7월인가 10월인가 아마 신속 승인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약에 대한 수요는 많고 약은 없다 보니까 그냥 빨리 신속 승인을 하는 게 이제 낫겠다라는 판단으로 이게 된 것인데, 자,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으로 해서 이 약이 출시가 되고, 이 약물은 레카네맙인데요. 이 약의 이름은 레켐비로 아마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약이 이렇게 승인된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인지 저하,
이게 결국 알츠하이머인데 이 속도를 저하를 시키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됐고 그리고 다만 부작용은 있었죠. 뭐 뇌부종이라든가 뇌출혈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아마 이거는 많지 않은 환자에게서 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좀 승인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잠깐 뭐 거래 정지가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바이오젠은 아마 월요일장에서도 반응은 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바이오젠 하나 좀 정리를 해봤고요. 자, 마지막 종목은 메이시스입니다. 백화점 운영회사고 엄청 뭐 큰 그런 백화점 기업인데 정규 거래에서는 2.6%나 올랐는데요. 시간의 거래에서 3.8% 내렸습니다. 5%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매출에 대한 목표치, 전망치를 메이시스 자체가 좀 하향 조정을 했어요. 그래서 이유는 이제 4분기 매출 당초에 제시했던 목표치가 약 81억 6천만 달러에서 84억 달러였는데 중하단 정도,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이 목표치 밴드에서 중하단 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조정 EPS는 당초 목표치 그대로 유지는 했습니다만 4분기 매출 목표치를 약간 낮춘 거죠.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. 이게 오타입니다. 제가 이게 이 변곡점 요 점에서는 내년 올해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 이게 올해입니다. 올해 상반기까지도 고객들의 소비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약간 우려를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이 12월 매출 목표치를 낮춘 것은 이날 이벤트 데이가 많았잖아요. 12월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고 사이버 먼데이도 있었고 뭐 성탄절도 있었고 이런 때는 매출이 괜찮았대요. 괜찮았는데 이런 이벤트가 아닌 그냥 휴일, 뭐 주말 이런 때는 매출이 생각보다 부진하더라.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라던가 금리 상승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고객들의 지갑을 닫더라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지속되겠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주가가 밀렸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